네, 안녕하세요. 예리엘 잉글리시의 헷갈리는 문법을 쉽게 설명해주는 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해왔어요. 저번 강의에 이어서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셀 수 없는 명사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팔품사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동형 부 중에 명사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명사는 어렵게 느끼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명사를 셀 수 있는 애인지 셀 수 없는 애인지를 잘 구분을 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 셀 수 없는 명사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수업은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표현하는 단위 명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를 나눠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문법 초반에 명사를 배우니까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time 하고 money를 가지고 왔어요. 둘 다 어떤 명사인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둘 다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예요. 시간 셀 수 있지 않나? 돈 셀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들에 대한 정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정리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사의 종류를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명사의 고유 명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 도시, 나라, 아니면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 같은 제목들이 다 고유 명사예요. 이 고유 명사들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유 명사는 구분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은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과 감정, 개념 등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숫자를 매기기가 힘들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명사입니다. 이 물질명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구분을 되게 힘들어 하실 건데 일단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재료와 물질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 같은 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액체, 기체만 있는 게 아니라 고체 중의 일부분도 물질명사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런 명사들은 조금 더 뒤에 예시를 통해서 정리해 놨으니까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명사들을 각각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유 명사의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사람, 도시, 나라 이름이나 혹은 회사나 상품의 이름, 그리고 책, 영화, 음악의 작품 이름들이 고유 명사에 속해 있습니다. 이 명사들은 모두가 다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 추상 명사는 감정에 대한 명사, 행복, 분노, 사랑, 그리고 개념의 명사, 자유나 정의나 지식,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었던 시간과 돈도 개념 명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분, 초, 시로 세고 돈은 각 나라의 돈 단위가 있죠. 원, 달러, 유로 같은 단위들로 세는 거예요. 그 다음 행위명사입니다. 행위명사는 움직임, 결정, 성장, 그리고 인간들이 하는 활동들, 축구, 그리고 농구나 같은 스포츠들도 추상명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유명사와 추상명사는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물질명사입니다. 물질명사에는 기체, 공기나 가스, 그리고 액체, 물, 우유, 커피, 차, 그리고 고체, 치즈나 버터나 빵 등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체나 액체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빵 또는 종이, 설탕, 고기 같은 이런 명사들도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처음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려워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복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많이 써보셔야만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원어민들은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물어보면은 그냥 쓰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열과 압력을 가했을 때 모양이 쉽게 변하는 고체들은 셀 수 없는 명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즈, 빵, 저희가 조금만 열을 가하면 모양이 녹아버리고 혹은 모양이 찌그러져 버리죠. 그리고 쉽게 분리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의자나 책상은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셀 수 있는 거죠. 물질명사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물건들, 그리고 고체 같은 경우에도 형태가 쉽게 변하는 건 물질명사로 따진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런 물질명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아니라 양, amount로 따지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질명사들의 양을 따지는 표현들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물을 셀 때 어떻게 세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물 한 잔 혹은 물 한 병이라고 보통은 셀 거예요. 물 한 개라고 센다기보다 저희가 한 개, 두 개, 세 개로 세는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지만 물 한 잔, 물 한 병은 개수로 세는 게 아니에요. 단위로 세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컵, 병, 잔과 같은 단위를 이용해서 물과 같은 액체를 세게 될 수 있습니다. 컵, 잔이라고 하는 명사들을 이제부터 단위 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사용하는 단위 명사들은 이렇게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어랑 of를 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명사가 단위 명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 명사를 이 명사를 활용해서 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 bottle of water 이라고 하면 물 한 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나는 운동 전에 물을 한 잔 마셔. 영어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요? 네, a glass of 라는 표현을 빈칸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참고로 a cup of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a cup of는 tea, coffee 같은 액체들과 어울려서 쓰여요. 쉽게 말씀드리면 컵이라는 거는 따뜻한 걸 마실 때 쓰는 손잡이가 있는 컵을 얘기하는 거고 glass는 차가운 걸 마실 때 쓰는 저희가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아이스 커피 마실 때 쓰는 손잡이가 없는 원통형의 컵을 얘기하는 겁니다. A cup of water 이라고도 쓸 수는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a cup of coffee가 적정하고 a glass of coffee는 아마 들어보시면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표현은 a glass of water이 맞다. 자, 다음 표현은 존은 점심에 빵을 3조각 먹었어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을 할 때 여기에서 John had 3 pieces of bread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3조각, 3잔처럼 하나 이상일 때에는 가운데에 있는 단위 명사에 s나 es를 붙여서 사용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라요. 여기서 s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1강 셀 수 있는 명사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배운 내용은 셀 수 없는 명사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추상명사는 감정, 개념, 행위, 활동,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물질명사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기체, 액체, 고체 일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명사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강의 복습 꼭 해주시는 거, 그리고 첫 번째 강의도 잘 공부해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 명사에 대한 종류를 배워봤습니다. 언제 어떤 명사에 어떤 단위 명사를 쓰면 어울릴지 잘 외우시고 반복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회화를 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명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동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저와 함께 영어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동사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잡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